자, 오늘은 안전한 목 운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그 운동이라든지 도수 교정 이론 쪽 일을 갖다 하면서 관련하신 선생님들을 많이 뵀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제가 여쭤보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전신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갖다 한꺼번에 다 잡기엔 시간적인 여유가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중심으로 뭔가를 좀 본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세요라고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 언급하시는 게 목 쪽이에요. 목. 왜 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진 전신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목부터 시작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라고 여쭤보면은 목은 아무래도 뇌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제일 먼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혔을 경우에 내려가는 흐름이 다 망가질 수 있어서 일단 그쪽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목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목이 단순히 목만 문제가 아니라 어깨, 등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모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은 안전하게 운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부위이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도 매우 안전하게 운동하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보통 우리가 목 운동하세요. 그럼 목을 막 이렇게 빙빙빙 돌리거든요. 헤드뱅잉 하는 것처럼. 빙빙 돌리시고, 그리고 목을 갖다가 셀프로 우두둑 우두둑 꺾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아주 즐기시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그 뼈소리 ASMR 그런 것도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두둑 우두둑 온몸에서 막 뼈소리를 내는 걸 갖다가 가만히 보고 계시고 본인도 따라하시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과연 안전한 걸까라는 그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목 운동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자세 때문이죠. 이렇게 목을 갖다 앞으로 쭉 내밀고 있거나 경직된 자세로 한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을 했을 때 아이들도 요즘에 학교에서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수업 자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가 굳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중학교 가서 체형 평가했을 때도 250명 중에 한 명만 몸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때 너는 어떻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니? 물어봤을 때 비결은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등짝 스매싱도 잘하면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두둑 우두둑 하다 보면은 오히려 삐끗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이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난 시원함을 느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목에는 관절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거북목도 생기고 그게 이어져서 목 디스크 협착증도 오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 스트레칭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과연 어떻게 목을 스트레칭하면 나한테 좀 득이 되는 운동법일까?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우리 몸을 좀 보면은 어 근육이 문제가 돼서 근육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근육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목 디스크가 아예 생긴 경우도 있고 퇴행성 척추증이 생긴 경우도 있고 또는 단순히 목 문제가 아니라 어깨하고 등 쪽 주변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 하고 느끼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이 원인이라고 사실 딱 집어서 말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목 디스크나 퇴행성 척추증 같은 경우는 조금 통증이 느껴지는 양상이 다르다고 하네요. 단순한 근육통하고는 조금 다르게 통증이 좀 뻗어나가는 어깨나 등 쪽으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것이 좀 특징이고 특히 등이 좀 많이 아프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기침하거나 몸에 힘을 주거나 할 때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 이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이러면 이제 디스크나 퇴행성 척추증인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나 그렇지 않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항상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고 뒷골이 당기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담이 좀 자주 걸려요. 목 돌리기가 좀 힘드네요. 그리고 팔목에 통증도 있고 손가락이 잘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근막이라는 부분을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들은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막은 우리가 이제 근육들을 갖다 싸고 있는 얇고 투명한 막인데 우리 몸은 전부 다 굉장히 많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도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근육도 하나하나 근육 한 가닥 한 가닥이 막으로 돼 있지만 근육 다발도 그 막으로 또 쌓여져 있고 그 근육들이 같이 일하는 아이들도 근육 그룹도 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근육 그룹은 이 막은 굉장히 얇고 투명한 막이기 때문에 사실 눈으로도 잘 안 보이고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이 내가 통증을 느끼는 그 부분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을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꼭 소세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몸에 650여 개의 그 근육들을 갖다가 빙빙빙빙 감고 있는 우리 소세지 이렇게 껍질 얇은 막으로 싸져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 근막이 하는 일이 우리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할 때 몸의 축을 중심으로 또는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그 안정적으로 힘이 전달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근육들이 이렇게 밖으로 막 튕겨나가거나 하지 않게 그렇게 근육 그룹으로 잘 쌓여져 있습니다. 막대기에 줄을 한번 감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대기에 줄을 이렇게 빙빙 감으면은 길게 우리가 붙이진 않잖아요. 빙빙빙 돌리면서 감았을 때 안정적으로 축을 잡고 선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도 그림에도 보시면은 우리 근막들은 이렇게 몸을 싸고 빙빙 돌면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또한 우리 근막들은 근육들은 굉장히 다 층층이 겹쳐져 있죠. 우리 손을 움직이더라도 손가락 움직이는 근육, 손목 움직이는 근육, 팔 움직이는 근육들이 전부 다 이어져서 겹겹이 있는데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습니다. 세 겹, 네 겹, 다섯 겹. 이, 가, 이 근육들이 이렇게 쌓여져서 막으로 쌓여져서 근육이 층층이 올려져 있는데 서로 붙어 있다 그러면 잘 안 움직이겠죠, 근육들이. 그래서 이 근막이 미끄럼 역할을 하면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서로 부드럽게 근육 그룹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근막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육을 만약에 다치거나 만성적으로 계속 긴장을 하고 있거나 그런 그 부분에 쌓여있던 근막이 손상을 받거나 이렇게 탄력을 입고 이렇게 붙어버리게 됩니다. 유착이 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통증을 좀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TP, 통증 유발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근막으로 인한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미국에서 처음에 명명을 했다 그래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주치의였던 자넷 트라벨 박사라는 분이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처음 불렀대요. 처음 부르고 통증 부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유발점을 찾아내는 그리고 그 부위를 치료를 하는 방법을 갖다 창안해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진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아파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음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러고, 근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로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초음파로 찾아내서 그 주사를 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좀 많이 기능 회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근막은 어느 한 부분에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전신을 감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육을 갖다가 전신을 빙빙 돌려서 싸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뒷목 지금 목 얘기하고 있으니까 목에서부터 생긴 통증이 이 근막이 어디로 가느냐? 허리하고 다리를 거쳐서 반대쪽 다리까지 내려가죠. 발바닥까지. 이렇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도 목 통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떨어져 있지만 근막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또 어깨 근막이 등에서 X자로 교차돼서 내려가서 온몸을 돌아가서 내리는 것처럼 다리 힘과 어깨 근육의 힘도 또 안정적으로 전달이 되려면 이 근막이 제대로 이제 이용이 돼야 되겠죠, 우리 몸에서. 그래서 근막이 유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오늘은 목 통증을 중심으로 한번 스트레칭 해볼 거고,
목을 갖다가 보통 이게 근막은 결국은 그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이 있으면 그 안에 근육이 있고 맨 안쪽에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두둑 소리를 냈을 때 뼈는 시원해. 뼈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시원해. 그리고 너무 이게 근육이 틀리니까 시원한 느낌을 줘. 그렇게는 하지만은 관절이 실제로 몰라. 그렇게 자극을 받는 거는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관절 자체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체조 할 때 옛날에 우리 목 빙빙 돌리는 거 하셨잖아요. 빙빙 돌리는 거 하다가 목 삐끗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잘 국민체조 하는 들리네요. 것처럼 이렇게 목을 너무 빙빙 돌리게 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을 스트레칭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아주 아주 천천히 하셔서 내가 목을 움직이다가 통증이 느껴진다든지 자극이 느껴질 때는 이제 그 이상 더 이상 가지 않는, 멈춰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후 호흡을 내뱉으면서 근데 천천히 몸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목을 스트레칭하는 방법하고 강화하는 방법 두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우리 몸이 아까 그 근막이 쭉 이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막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을 갖다 고정시키지 않고 그냥 이제 스트레칭을 하게 됐을 때는 어느 원인이 되는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막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서 단절시켜주고 이제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유를 중지를 하고요. 네. 공유를 중지하고 목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건데 목을 360도로 스트레칭 할 거예요. 전부 다 쭉 돌려서 안경 접고 먼저 목 뒤쪽부터 스트레칭 할 건데 목을 갖다가 잡아당겨서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요.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만큼 힘을 뺐을 때 늘어나는 만큼만 후 하면서 늘려주시는 겁니다. 먼저 목 뒤쪽 목 긴 위에 맨 위에 목뼈가 기대골 뼈가 끝나는 지점 쪽으로 손을 대서 몸을 바르게 펴고 앉아서 여기를 잡고 천천히 목을 뚝 떨어뜨리실 거예요. 후 하면서 목을 뚝 떨어뜨립니다. 힘을 줘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내려서 늘어뜨립니다. 후. 그러면은 등줄기까지 등 가운데 정도까지는 한번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때 난 너무 아프다 하시면은 되는 만큼만 천천히 유지하세요. 아랫배에 힘을 줘서 배꼽을 살짝 등뼈 쪽으로 당기는 느낌을 주셔야 자세가 유지가 되니까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후 이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천천히 바로 하시고 한 번 더 후 천천히 고개 들어주시고 이번에는 목을 옆쪽을 좀 늘려주실 거예요. 이 옆쪽을 늘려주시는데 이 옆쪽을 잡고 있는 건 어깨와 귀가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깨는 자 먼저 오른쪽 어깨는 밑으로 내리시고 손은 밑으로 내리고 왼쪽 손을 정수리에 살짝 얹습니다. 가볍게 얹은 상태에서 자세가 오른쪽 손등이 앞을 보고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어깨가 말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를 한번 살짝 돌려서 제자리로 내려서 손등이 앞이 아니라 바깥쪽, 내 옆쪽을 보도록 위치를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 위치를 이동했을 때 자세가 바로 잡히면서 배 전체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배는 힘을 주고 어깨는 살짝 밑으로 끌어내려서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굽힙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깨선까지 귀에서 어깨선까지 살짝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절대 강하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늘려줍니다. 둘, 셋, 넷. 천천히 고개 드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후, 둘, 셋, 네. 자,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배꼽이 자꾸 배가 앞으로 나오는 분이 많으세요. 배꼽은 집어넣어서 다시 지금 앉아 계시니까 꼬리뼈가 의자에서 막 뜨는 느낌이 드지 않게 천천히 한 번 더 합니다. 후, 둘, 셋, 넷.
바로. 이때 나는 전혀 안 늘어나는 것 같아 하시는 분은 손을 뒤에 열중혀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리고 있는 오른손을 열중혀 자세를 하고 천천히 늘리면은 조금 더 시원하게 느껴지십니다. 둘, 셋, 넷, 바로.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살짝 떼시고요. 손을 살짝 떼시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내 팔꿈치 쪽으로 시선을 둡니다. 팔꿈치 쪽으로 시선을 두고 그대로 손을 내리세요. 정수리에. 그럼 손목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이대로 살짝 머리를 짚게 돼요. 이 상태 그대로 고개를 천천히 숙이면은 이번에는 어깨 뒤쪽 목 뒤쪽 라인의 사선 부분이 지그시 늘어나요. 날개 뼈 있는 방향으로. 날개 뼈 있는 방향으로 지그시 늘어나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주시고 한 번 더 갑니다. 후, 둘, 셋, 넷. 천천히 고개 들어줍니다. 그리고 고개 바로 하시고 손 바꿔주겠습니다. 이번에 오른손 똑같이 정수리 얹고 왼쪽 손은 어깨를 살짝 돌려서 손등이 바깥쪽 옆쪽을 보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옆으로 살짝 늘려줍니다. 후, 둘, 셋, 넷, 바로. 자, 배가 앞으로 밀려 나오지 않게 신경 쓰시고 한 번 더 후, 둘, 셋, 넷, 바로. 자, 손 살짝 떼서 손목 꺾이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팔꿈치를 봅니다. 그리고 손을 내려서 후, 둘, 셋, 넷, 바로. 바로 돌아올 때 휙 돌아오지 마시고 천천히 와주세요. 한 번 더. 후, 둘, 셋, 넷. 바로. 자, 손 내리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 뒷줄 하나, 그리고 목 바로 옆줄 하나, 그리고 사선 뒷줄. 이렇게 세 군데를 늘려주신 거예요. 이완을 시켜주신 거고. 자, 이완을 했으면 이 앞쪽도 보통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뒤쪽은 많이 늘어난 상태로 경직이 돼 있고 앞쪽은 짧아진 상태로 경직이 돼 있거든요. 뒤쪽 경직된 것만 지금 풀어주신 거고 앞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쪽은 쇄골 밑에 쇄골 아래쪽 가슴 근육을 딱 눌러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세요. 우리는 여기만 늘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목을 뒤로 이렇게 꺾는 것이 아니라 턱을 하늘로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올라갑니다. 후, 둘, 셋, 넷, 천천히 내려오고. 자,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목 안쪽, 턱 바로 안쪽에 있는 목구멍, 그 부분이 벌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꿀꺽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움직이는 부분 있죠. 자,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후, 둘, 셋, 넷,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목 앞쪽 한번 스트레칭 해주신 거고요. 이번에는 이 옆쪽을 갈 거예요. 이 옆쪽이 특히 쇄골 아래쪽 이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팔 통증이라든지 신경이나 혈관 전달하는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요 왼쪽 쇄골 아래쪽을 오른손으로 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주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돌린 상태에서 뒤로 젖힙니다. 젖히면서 이 쇄골뼈 위쪽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주세요. 둘, 셋, 넷, 천천히 바로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자세 바로 하겠습니다. 엉덩이 꼬리뼈 뜨지 않게 내려주시고 한 번 더 갑니다. 오른쪽 돌리고 뒤로 젖힙니다. 후, 둘, 셋, 넷, 천천히 제자리. 자, 이제 손 바꿔서 이번에 반대쪽 해볼게요. 왼손으로 오른쪽 쇄골 아래쪽을 딱 잡아주세요. 잡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아픈 분은 아프지 않은 곳까지만 가세요. 둘, 셋, 넷, 천천히 바로. 한 번 더 왼쪽으로 고개 돌리고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둘, 셋, 넷, 바로. 자, 이렇게 하시면은 목 스트레칭을 지금 다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안전하게 아주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게 되면은 내 목의 어느 부분이 늘어난지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식처럼 구령을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 내가 여기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각도로 돌려야 되는구나.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천천히 호흡을 후 내뱉으시면서 스트레칭 하셔서 목이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해서 목을 갖다가 이완을 시키고 제자리로 보내줬으면 이번에 강화 운동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목 강화 운동은 뭐 모두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천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목을 360도로 다 해준 것처럼 목 강화 운동 역시 돌아가면서 해줄 거예요. 앞뒤 좌우 전부 다. 먼저 앞을 갖다가 내가 힘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을 힘을 주려면 뒤통수를 잡고 뒤를 미는 걸 갖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뒤통수 가볍게 잡고 너무 많이 힘 주지 마시고 이 앞쪽 근육이 뒤로 미는 힘만 느끼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갑니다. 후, 둘, 셋, 넷, 힘 빼시고 너무 힘 많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자, 한 번 더. 후, 둘, 셋, 넷, 힘 빼시고. 자, 뒤쪽으로 힘이 가는 방향 강화 운동 했고요. 앞쪽으로는 거꾸로 가면 됩니다. 앞에 이렇게 잡으시고. 네. 내 머리는 앞으로 향해 가려고 하고 손은 막아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자, 갑니다. 후, 둘, 셋, 넷, 힘 빼시고. 한 번 더 합니다. 후, 둘, 셋, 넷, 힘 빼시고.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 머리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내 손은 못 가게 막습니다. 자, 갑니다. 후, 둘, 셋, 넷, 힘 빼고. 한 번 더. 후, 둘, 셋, 넷, 힘 빼고. 반대쪽도. 후, 둘, 셋, 넷, 힘 빼고. 후, 둘, 셋, 넷, 힘 빼고. 자, 그렇죠. 이렇게 부드럽게 강화 운동, 스트레칭을 하고 강화 운동 하시게 되면 목을 다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목 운동하다 목 다치는 일 절대 없게 좀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을 했으니까 목을 한번 셀프 견인을 한번 해보실게요. 이제 좌우를 갖다 했기 때문에 뒤쪽 목이 꺾이지 않도록 딱 잡아주세요. 뒤쪽 목이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등을 뒤로 이렇게 젖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늘로 간다, 팔꿈치가 하늘로 간다는 느낌으로 몸을 한번 쭉 늘려주시는 겁니다. 아랫배에 꽉 힘줘서 고정하시고 올라갑니다.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 빼고.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앉아서 일을 하시다가 목에 좀 무리가 갔을 때 편안하게 스트레칭 하시고 그리고 편안한 등 어깨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목 운동에 대해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정보 주신 우리 또 이윤경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채팅으로 또 여러분들 오늘 느끼셨던 감동들을 같이 또 남겨주시면 준비하시는 마스터님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평상시에 우리들이 스마트폰 쓰고 컴퓨터 하다 보면 목이 굉장히 불편한데, 오늘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네, 많이들 실천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성현 님, 머리가 맑아진 느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고 소감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자, 이제 여러분들, 무슨 시간이죠? 스쿼트 시간입니다. 스쿼트. 예. 자, 우리는 이제 평범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기범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자를 저는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겁니다. 자, 어제 33 스쿼트를 했고요. 오늘은 스쿼트 70개 도전하겠습니다. 10번씩 7세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 좀 빨리 한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제가 받아서 10번 하고 잠깐 쉬고 10번 하고 이렇게 우리 이석 수장님이 하신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잡으시고 오늘 처음 하시거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20개 정도까지 도전을 해보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준비 잡으시고 울산 남구 선수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세가 모두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0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라올 때 뒤꿈치로 밀어올리기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잠깐 5초 휴식. 자, 숨고르기 하시고, 자, 두 번째 10개 가겠습니다. 자, 다시 10개 갑니다. 10개에 집중입니다. 시작. 하나, 코어 힘. 둘, 셋, 올라올 때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잠깐 5초 휴식. 자, 두 번째 세트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5세트밖에 안 남았어요. 자, 준비하시고, 세 번째 10개 갑니다. 시작. 하나, 10개만 집중. 둘, 코어에 힘. 셋, 몸이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어 힘. 아홉, 엉덩이를 쭉 펼치는 느낌으로 내려가고 올라옵니다. 오케이. 자, 5초 휴식. 벌써 3세트 하셨어요. 절반 가까이 했습니다. 자, 자세 잡고 준비. 네 번째 세트 갑니다. 10개에 집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 없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5초 휴식. 숨 고르기 하시고. 자, 자세 잡습니다.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자, 10개 집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개, 여덟, 아홉. 오케이, 10개. 자, 숨 고르기 하시고, 두 세트 남았습니다. 자, 다시 자세 잡으시고, 여섯 번째 10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올라올 때 후, 여덟, 아홉. 오케이. 자, 잠깐 5초 휴식. 마지막 10개입니다. 자, 자세 잡고 10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자, 박수.
자, 이제 뭐 70개는 충분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10개 다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계속 또 숫자를 올려갈 거고요. 이렇게 작은 우리가 반복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하는 줄 우리는 매일 승리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몸 전체가 편안해지시죠? 좋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 잠깐 해 주십시오. 예, 꿀벅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평상시에 다 카메라를 잘 켜시는데 오늘 유독 또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켜서 참여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 스쿼트 할 때 카메라가 급격히 꺼졌던 그런 현상이 일어났군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행동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희 플레이스 리밍고 앱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플레이스 리밍고를 검색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QR을 이제 코드를 인식을 시키셔도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활용과 또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2부를 진행하는 저는 엄태호입니다. 156일 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시간은 성공하는 자기경영이라는 시간으로 124번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산의 인력으로 또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순자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면 새와 돌에도 무늬를 새길 수 있다. 야, 오늘 우리 스쿼트를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격려의 이야기와 또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다시금 느끼게 하는 거죠. 중간에 멈추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쇠에도 돌에도 뭔가를 새길 수 있다. 정말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굉장히 희망에 찬 메시지이자 진리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다산의 메시지는 같이 이어가자면 세월의 덮개가 쌓인 나이테는 어떤 재주로도 흉내낼 수 없다. 사람들은 그의 성과에 감탄하지만 그의 노력은 따라하지 않는다. 이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지름길을 가려고 하고 빨리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은 어느 때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를 모르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없듯이 과거를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과를 우리는 부러워하고 감탄하지만 그들이 하는 꾸준한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337책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작은 노력이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성장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이제 공감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한 노력들을 멈추지 않는 거. 스쿼트도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터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우리들이 건강하려고 하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아프거나 불편해졌을 때만 의사나 병원을 찾아가고 뭔가 이제 검색해보는 수준이지 미연에 우리들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렇다고 뭐 직장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걸 해주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저희 슬리밍고라고 하는 이 회사는 건강관리를 위주로 바른 자세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에드 마일렛의 시간 관리 5대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다 못해서 그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 에드 마일렛은 하루를 3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3일을 살아가는지 지금 합류하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당신의 하루에 더 많은 하루를 추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하루 24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에드 마일렛은 하루를 72시간으로 쪼개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의 첫 번째 하루는 새벽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그게 첫 번째 하루예요. 하루가 왜 6시간밖에 안 되죠? 그게 그의 방식입니다. 그가 6시간을 24시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은 대개 6시간에서 8시간이지, 뭐, 빡세게 종일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첫 번째 하루를 정의하고, 두 번째 하루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을 2일차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를 3일차로 정해서 하루를 3일로 살아가는 아주 타이트하지만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의 3등분을 통해서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생산성 있게 바꿔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3배 더 많은 결과를 내고 그 3배가 복리가 돼서 뭐 72배 또 128배가 되는 굉장히 대단한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고정관념에서 한번 벗어나서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을 3등분을 하시든 2등분을 하시든 뭐 4등분을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에드 마일렛은 이렇게 살았고 결국 지금 현재 5천억 정도의 자산을 확보한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기업인 중에 한 명이고 동기부여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의 책에서 오늘 가장 많이 다뤘고 또 우리가 정말 오늘까지 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시간을 무료하게 아니면 그냥 어제와 똑같이 보내고 계시다면 그 에드마일렛의 열정적인 시간의 3등분의 활용법을 우리 삶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떻겠나 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거리 감각을 훈련하라.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긴박감 속에서 진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목표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리를 측정하고 그 이후에 정말 집중해서 전력 질주해야 되는 또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구간을 표시해서 결승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치밀하게 검토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들이 오늘 했던 이 스쿼트라고 하는 작은 행동에도 당연히 대입이 가능합니다. 스쿼트를 하는데 우리 70개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와 어떻게 70개를 오늘 내나 못해. 바로 이 생각 드는 분이 대개 참여하신 지 며칠 안 되신 분들일 거예요. 뭐 억지로 하면 하겠지만 굳이 내가 70개 지금 하루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10개만 집중합시다. 10개만 집중하는 것을 7번만 하면 70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구간 거리를 측정해서 딱 10개의 거리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점점 쉬고 또 그렇게 10번을 가고 이렇게 거리 감각을 훈련하다 보면 내가 목표를 대하는 그리고 어떤 일들도 이렇게 쪼개서 할 수 있는 구간과 여러 가지 행동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습관이 만들어져요. 이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표를 쪼개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목표를 쪼개지 않고 정체 뭉텅이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을 시작도 못하고 아니면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 책에서 죄수들이
어떻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도대체 이 수용소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일을 왜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모르면은 계속 삽질 하루 종일 삽질만 해. 라고 하고 다시 덮어. 삽질해. 흙파. 그리고 다시 흙으로 메꿔.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가 없다면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 무의미한 거예요. 너무나 그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기 효능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필요하고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유능감이 점점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능력이 없는 사람 같고 할 수 없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자꾸 자기 자신을 실패자의 삶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이 행태가 일반적인데 말이죠. 우리들이 이제부터라도 목표를 자꾸 쪼갠 목표들을 이제 그 하는 행동을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일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매일의 주인이 되어라입니다. 매일매일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남들이 시켜서 하는 건데요? 아닙니다. 상사가 시키더라도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결국 자기 경영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보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과를 자주 측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해봤지? 우리 스쿼트 70개 이제 해봤네. 그러면 저는 이제 70개에서 71개로 올릴 겁니다. 그렇게 성과를 자꾸 측정해서 우리를 자꾸자꾸 목표를 상향 평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도 점점 변화시켜야 그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앞으로 전진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롯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투입해야 한다. 미래는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으로 갈 겁니다. 스쿼트 70개라고 하는 큰 청사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10개에 집중을 했고 10개를 7번 반복하니까 스쿼트 70개가 마무리된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앱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1단계는 자세를 측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까지 제공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1단계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1단계를 보고 저희 앱을 평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에이,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한 앱이라고 하더니 별거 없네? 하지만 저희가 가고자 하는 큰 청사진에서 이제 스쿼트 10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앱이 점점 완성돼서 AI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고객과 또 우리 총판사님들, 자유판매사님들과 매장 점주님들에게 유의미한 정보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작은 목표들을 쪼개서 거기까지 가고 한 템포 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등반을 하시게 되면 베이스 캠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히말라야를 가든 에베레스트를 가든 중간에 한 번쯤 멈춰서 등정을 점검하고 우리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하면서 뭔가 문제가 됐던 건 뭘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 날씨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의 베이스 캠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에드마일렛의 메시지로 나눠드리고요. 끝으로 나만의 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까지 에드마일렛의 5가지 시간 관리 시스템을 충분히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적용이 나의 체력과 나의 하루와 나의 삶의 방식에 맞는 나만의 시간 관리 시스템. 나는 에드 마일렛처럼 3일을 살 수는 없지만 1.5일을 살겠다. 또는 2를 살아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것이 패턴이 되고 그 패턴 속에서 루틴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습관이 구축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그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 시간 관리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결국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시간의 지배자가 되고 시간의 정복자가 되며 내 삶의 자기 경영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내 삶의 성공적인 경영자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내 목표에 맞는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